자, 그러면은 백프로파게이션 유도를 시작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는 일단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웨이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레이어 쪽, 마지막 레이어 쪽을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이거를 또 4개의 웨이트를 전부 다 하면은 이제 행렬 또는 벡터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복잡하니까 먼저 하나의 웨이트 W112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학습을 시켜볼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W112를 학습을 시키려면은 W112에다가 우리는 이 W112가 이 로스 펑션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내는 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로스 펑션을 W112라는 웨이트로 미분을 했을 때 이 값이 얼마인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W112를 코스트 펑션으로 코스트 펑션을 W112로 미분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체인 룰이라는 거를 이용을 할 건데요. 보시면은 이 W112라는 웨이트가 Z가 되었다가 A가 되었다가 C로 가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C라는 거를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C를 A에 대해서 먼저 한번 미분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A를 Z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Z에 대해서 웨이트로 미분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W112분의 라운드 W112분의 라운드 C 요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얘랑 약분 되겠죠. 분모 분자에 있으니까. 또 얘랑 약분 되겠죠. 그래서 원래 구하려던 좌변이랑 똑같은 걸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체인 룰이에요. 그래서 요 각각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얘를 먼저 구해 봅시다. 얘를 구해 보면은 C를 A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 건데 C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일단 C1부터 볼까요? C1은 아까 전에 뭐였죠? 2분의 1 Y1 빼기 A1 3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C2는 2분의 1 Y2 빼기 A2의 3의 제곱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W112에 대해서 구할 건데 C2 쪽은 이쪽은 W112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C2 쪽은 이제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고요. 결국 라운드 A1 3분의 라운드 C1만 구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A1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얘는 라운드 A1 3분의 라운드 C1은 2가 앞으로 가서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Y1 빼기 A1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y1 빼기 a1 3 이렇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라운드 z1 3분의 라운드 a1 3를 구해보면 예, z1과 a1은 어떻게 돼 있죠? 액티베이션 펑션이 통과되는 형태였어요. 결국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gz를 시그모이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시그모이드니까 t분의 1. 그러면은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하면은 몇 차 저차 해서 y 곱하기 1 빼기 y가 나와요. 얘를 미분하면. 그 과정은 사실은 되게 많은 곳에서 유도를 해주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CS231N이다 거기 봐도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요거 유도하는 방법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입력으로 Z가 들어가고 출력으로 A가 나온다면 Y가 A인 거죠. 출력이 A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을 해보면 결국 A13 곱하기 1 빼기 A13 요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예.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Z를 W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예. 그러면 Z는 요수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Z13라는 거는 W112에다가 A12를 곱하고 W121에다가 A2를 곱한 건데 얘는 W11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파트니까 이 W112를 2로 미분을 해주면 이걸로 미분하면 결국은 A12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A12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첫 번째 결과값, 두 번째 결과값, 세 번째 결과값을 다 곱해주면 좌변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 W112분의 라운드 C는 마이너스 Y1 빼기 A13 곱하기 A13 곱하기 1 빼기 A13 곱하기 A12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요 앞에 A12 앞에 요 녀석을 정의를 하기를 델타 1, 3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W112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를 하면 W112에다가 마이너스 뮤 곱하기 이 녀석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델타 1, 3 곱하기 A1,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W1, 2의 즉 얘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W1, 2의 2 빼기 뮤 곱하기 델타 1의 3 곱하기 A2의 2. 네. 요 델타 1, 3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오차긴 오차인데 시그모이드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이 뭔가 가미돼서 나온 오차예요. 만약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풀었다 라고 하면은 요 텀이 없어요. 이거랑 여기 얘는 입력이거든요. 결국 요 네트워크의 입력과
여기서의 오차와 입력의 곱하기로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non-linear 펑션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에 해당하는 텀이 가미가 되고요. 이거 두 개가 가미된 오차에 다시 지우러 갈게요. 복잡하니까. 네. 그냥 오차에다가 인풋을 곱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던 거를 오차에다가 non-linear 펑션까지 고려를 한 오차를 우리가 델타라고 정의를 한 거죠. 예, 그러면은 요 델타라는 거는 오차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W12는 이 첫 번째 출력 노드의 오차, W11도 첫 번째 출력 노드에 의한 오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W13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W21 노드를 업데이트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W21 노드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얘는 당연히 이쪽 델타 2 쪽이 이제 고려가 되겠죠. 델타 2 쪽이 고려가 되고 입력은 A1이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델타 2를 구하는 방법을 구해봐야 될 텐데 20과 똑같이 구해보시면 돼요. 네. 실제로 구해보시면 금방 구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웨이트인 W222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겠죠. 네. 얘는 W222에다가 빼기 뮤 곱하기 델타 2의 3 곱하기 입력만 바뀌겠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노드, 첫 번째 그 마지막 레이어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결과가 어떻게 뒤쪽으로 백 프로파게이션 뒤쪽으로 전파가 돼서 이 첫 번째 레이어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